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을 맞이해서 하이브리 전쟁 시대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사실은 메모리얼 데이, 사실은 오늘은 5월 24일 사실은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나라의 현충일이 다음 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5월 네 번째 첫째 주 이때가 현충일, 우리나라로만 현충일이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5월 25일이 미국의 이제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현충일 기념으로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한 주를 이렇게 앞당겨서 사실은 다음 주에 이렇게 현충일 기념을 해야 되는데 한 주를 앞당긴 거는 미국의 우리나라, 물론 이제 우리나라 현충원이고요. 이게 동작동 국립묘지. 또 하나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이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일 이렇게 월요일 날 메모리얼 데이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3일 연속식입니다. 토요일, 일, 월요일 날. 그래서 미국에서는 큰 이렇게 연휴 기간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저도 왜 이거를 한 주 당겨서 했냐면은, 요거는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여기 써있죠. 한국전을 기념한 알링턴 국립묘지. 이게 한국전 참전 기념탑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요거 알링턴 국립묘지에 한국전에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이 거의 10,000여 명 이상이 여기에 아마 이렇게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10,000여 명. 그래서 우리 한국전 참전한 것을 기념하는 게 미국의 5월 네 번째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6월 6일이지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6월 6일은 이번 달에 아마 목요일인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꼭, 미국도 막 날짜가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토, 일, 월 이렇게 3일 연휴로 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좀 월요일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토, 일, 월 이렇게, 그리고 막 6월 첫 번째 월요일이라든지 그러면 연휴를 이렇게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분들께 이 헌법 이렇게 개헌안을, 이렇게 개정안을 이렇게 입법을 좀 했으면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한국전 참전 요거고 우리나라 국립묘지,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되지만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또 우리나라 여기에서 우리나라 한국전에서 전사하신 분들이 요 알링턴에만 10,000여 묘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아울러 이렇게 추모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현충원이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제가 요 제목을 보시지만은 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의 영적 전쟁의 대상.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전략가인 프랭크 호프만이 이거 제안한 건데요. 이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조치, 이거 이렇게 혼합된 거를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를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받는 중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대통령 측,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여기에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에요. 여기에 진입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여기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이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에 아주 깊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6.25 전쟁 그러면 우리가 가시적이잖아요. 그렇죠? 군사적 조치 6월 25일. 물론
그 하이브리드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미 여기에 보면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뭘로 정의하냐면 사이버전, 정보전, 경제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이 정보전이나 경제전은 이 하이브리드 전쟁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좀 특이한 거죠. 사이버전. 이것이 아주 하이브리드 전쟁의 거의 대부분 여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사이버전. 그래서 그 우리가 6.25 전쟁은 제1 6.25 전쟁 1950년, 제2 6.25 전쟁 요거는 이제 1980년 5월 18일 5.18이요. 그걸 제2 6.25 전쟁.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5.18을 제2 6.25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천여 명의 그 정체불명의 그 무장입니다. 무장 폭력 세력이 있었고요. 이제 그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엄청난 화력이 동원됐습니다. 학살이라고 그랬는데 학살이 아니고 교전이었어요. 교전. 뭐 5천여 점의 총기가 막 돌아다녔고요. 10만 발 이상의 뭐 총탄 뭐 이런 게 지금 아직도 이렇게 회수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뭐 700여 대 이상의 뭐 군용 트럭이 돌아다녔고 뭐 기관총, 수류탄 이런 거요. 그다음에 강주 도청 지하에는 뭐 8톤 정도의 그 다이나마이트가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 터지면 강주시의 한 3분의 1, 4분의 1이 날아갈 정도로요. 그게 만약에 계엄이 아니고 그거를 빨리 제거 안 했으면 아마 강주시 아마 3분의 1, 4분의 1 굉장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이거를 그냥 무조건 학살이라고 그랬는데 저기에는 기조에는 이렇게 폭력적인 이제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뭐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것은 제2 6.25 전쟁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이건 대통령 지금 하이브리드죠. 제3 6.25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제3 6.25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전쟁 주로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이 사이버전에서 이렇게 비롯된 건데 그래서 사이버전 예를 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사이버전이 뭐예요? 전산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지난번에 우리나라 2023년도 보궐선거입니다. 우리나라 강서구의 보궐선거에서 여기 파란 건 빨간 거는 국민의힘당, 파란 거는 더불어민주당인데 요거는 요쪽 거는 당일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기고 그래죠. 동마다 요거는 밑에 동의 숫자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각 지역 동마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지고 동마다 그래요. 근데 요거 사전 투표입니다. 왼쪽 거는. 요 사전 투표에서는 완전히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이죠. 완전히 그냥 압도적으로 이렇게 우승을 한 겁니다. 이거 각 동마다 이렇게 득표수를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보통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의 동이 뭐 300개 동이다. 그러면 300군데 다 완전히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사전투표, 이건 사전투표예요. 오른쪽은 당일투표고. 당일투표는 대개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전투표에서는 300개 동이다. 그러면 300개 동이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인천에 만약에 뭐 50개 동이, 70개 동이 있다면 70개 동이 다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 파란색이 다 완전히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요거 사전 그 전산 조작이 아니면 일어나기 불가능한 확률이다. 이거를 이제 여기 도둑질이라고 써 있는 이거를요. 전산 조작이죠. 도둑질이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이버전입니다. 사이버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은행에서 돈을 훔친다 그러면 뭐 그냥 뭐 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문을 부수고 막 들어가서 이렇게 돈을 훔치는 게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훔쳐요?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에 훔칩니다. 그래서 그 은행 앞에서 뭐 일개 대대가 뭐 1000여 명이 이렇게 경찰들이 10겹으로 둘러싸고 있다. 돈을 못 갖고 가게. 근데 도둑들은 아무리 문 앞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도 경찰이 지키고 있어도 온라인상으로 다 돈을 빼갑니다. 개인 돈을. 그런 경우에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사이버전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유명한 언론인이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언론인들이나 이렇게 정치인들도
시연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우리가 부정선거 안 한다 그래가지고 큰 광장에서 시연하면서 봐라 부정선거 한다. 그리고 거기서 두 눈 뜨고 다 보는 겁니다. 개표하는 거. 근데 개표하는 거 두 눈 뜨고 아무리 봐도 야 부정선거 같지가 않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이런 통계나 발표는 뭐가 하고 있어요? 따로 전산 기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다 송출하는 건 또 아무리 눈으로 봐도 이런 거는 나타나지가 않죠.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이용한 것이 바로 사이버전입니다. 사이버전 오늘날. 그래서 그것이 여기 하이브리드 요 전쟁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요 윤석열 대통령 요 탄핵 때도 대통령이 그런 겁니다. 우리 지금 제3 6.25 전쟁, 제3 6.25 전쟁이야.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다. 그래서 이 특별히 요거 본인이 계엄을 한 것은 이 국회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계엄을 발동해서 그 국회의원들을 사실은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그 부정선거니까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실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선거 재판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에 요 부정선거 의혹을 그것 때문에 내가 계엄을 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뭐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체포하거나 그런 의도보다는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깨우치거나 계몽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거기를 계엄군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비상계엄 때 압수수색하고 그거를 했어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물론 짧아서 2시간인가 그만에 해제됐지만요. 그러면 국회도 마치 그 군인들이 가서 그 국회의원들 다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그걸 못한 건데. 그래서 여기 헌법재판소에 와가지고는 헌법재판관들한테 이거를 그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그 서버라든지 또 그 통계를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거 헌법재판관 8명이었어요, 당시에. 이분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하고서 이거 빨간 글씨가 뭐냐면 인용, 탄핵, 8대 0으로 탄핵을 시켜버렸어요. 부인하고. 근데 나중에 이게 알아보니까 이 중에서 6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겁니다. 선거관리 각 지방에서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방이 있잖아요. 강원도 이런데 이 법관들이 거기에 관리자를 하고 그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표로. 우리나라는 그 주도가 그렇게 됐어요. 그 법관들이 이렇게 지방이나 전국에 있는 선거관리 그거를 장으로 이렇게 맡아서 책임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 중에서 6명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방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부정선거인지 확인해달라. 서버 이렇게 좀 수사 좀 해달라. 조사해서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계속 비상계엄한 거를 이렇게 부당한 게 아니라고 밝혀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8대 0.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요. 도둑놈한테 도둑을 잡아달라고 그런 건 똑같은 거죠. 도둑은 또 놈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놈자 붙여서. 그러나 도둑은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둑이나 마찬가지죠. 왜? 이러한 이게 뭐야? 이러한 선거 부정을 분명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서울에 370개 동이 있다. 370개 동에서 사전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승리를 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양심 있는 재판관들이라면 헌법재판소는 그거를 수사라기보다는 조사를 해가지고, 대통령 말씀이 맞습니다. 저 국회의원들, 요즘에 내란 수사한다고 이렇게, 재판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정말 이거 불법이었네요, 불법. 그 국회의원들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좀 판결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왜? 사이버전은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쟁 여기 보면은 대통령 탄핵도 사실은 요 중국이 부정선거 배후 의심이 있다.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이거 당시에 이거 기사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다 그러면 요 언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막 음모론이라 그래요. 특히 그 JTBC. 근데 JTBC 보니까 이 중국의 요 센텐스에서 JTBC에 1,000억을 투자한 그런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중국 방송이죠. 공산당 방송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뭐 지사를 본사를 베이징으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이렇게 혼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JTBC에서 그러니까 뭐 KBS, SBS, MBC 다 따라서 또 같이 뭐 음모론이다 막 이런 식으로요.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이 이렇게 정보전이고 사이버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 여기서 보면은 요 아까 요 JTBC를 텐센트가 인수했다는데 요 텐센트는 미국에서 여기 뭐예요? 텐센트 중국의 스파이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이거를 완전히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저씨 우리나라 방송국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건 물론 이제 요즘에 초안전이라는 이런 거 있고요. 또 여기에는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이버전에서 이렇게 막 이제 혼란이 되고 나면 언론, TV 막 이런 데서 자익 언론들이 이렇게 TV 장악하고 있어요. 공산당 노조가.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MBC 같은 경우는 요 정일성 공산당, 중국 공산당 요 정일성인데 이거를 음악제까지 열면서 거의 10년 이상을 요거는 순천 국민학교예요. 순천 초등학교, 뭐 목포 초등학교 그냥 해가지고 어린이 사람들을 공산당 노래 뭐 막 그냥 부르게 하면서 완전히 세뇌시키고 있는 그러한 것이 이것도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사이버전, 정보전 뭐 이런 것이로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요 현충일을 맞이해서 오늘날 과거의 요 전쟁은 우리 정말 군사적 조치 주로요. 그럼 오늘날은 비군사적인 눈에 안 보이는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라.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보는데 요 에베소는 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거 쓴 편지인데요. 에베소가 여기 있죠. 에베소. 터키 여기는 이제 터키고요. 근데 이제 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인데 로마에서 쓴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쟁 여행 때 여기 들려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요. 또 이 교회에 대해서는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 요 메모리얼 데이, 그래서 우리 제6.25 전쟁, 그 다음에 1980년 5월 18일 제2 6.25 전쟁, 그리고 오늘날 요 하이브리드 전쟁, 제3 6.25 전쟁, 요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메모리얼 데이, 특별히 우리 한국전에 와서 제가 오늘 이렇게 5월 24일 하루 일주일 앞당겨서 하는 거는 한국전쟁 우리 와서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이렇게 한국전에 죽은 미군들 그 묘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추모하는 날이 메모리얼 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울러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저 여기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이름 당신을. 사실은 이런 나라를 지킨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자유로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살 수가 없었겠죠.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뭐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빼앗기고 우상하게 절하면서 정말 그러한 그 공산 치하에 살고 있을 텐데 오늘날 자유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뭐냐면